입구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입구가 꽉 막혀 있었죠. 경비원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라 당신한테 여기로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임시본부에 절대 혼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요약하자면 간단해요. 이재민들은 요양원이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지만 섬의 모든 의료 자원을 독점한 요양원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이유는 많지만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요양원이 개방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곳은 요양원이지 정규 병원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원장을 설득해야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곳의 관리자니까요. 요양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재민을 도울지에 대해선 이후에 고려해야 할 일이에요. 현재 제 판단으로 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요양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 거예요. 좋아요. 바로 출발할까요? 이 시간이면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엘비스 원장님. 윤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공장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밖이 시끄러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이 아가씨는 누구시죠? 공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윤 선생님, 최근 섬에 지진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네, 저희 모두 선명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요양원을 처음 건축할 때부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강도 7 이하의 지진은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다운타운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부상을 당했죠. 근데 요양원을 병원으로 생각하고 부상자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섬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니 이곳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양원의 이 경비 인력으로는 결국 막아내지 못하겠죠. 김 선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사람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윤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막는 것보다 열어주는 게 낫죠. 애초에 막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충돌이 발생하면 본전도 못 찾을 겁니다. 김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어쨌든 요양원은 그분의 사업이라 저한테 결정할 권리는 없긴 합니다. 변호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죠? 하지만 그게 김 선생과 무슨 연관이 있죠? 김 선생님의 생사와 관계없이 지진 이후 신지가 섬은 분명 변화를 맞이할 거예요. 원장님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을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요양원의 일부 별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휴식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가서 이지민들을 설득해 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거고요. 절대로 원장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대신 원장님께서는 부상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여보내도록 한 이상 당연히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죠. 먼저 경비원에게 연락해 두겠습니다. 지속되는 공포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혼란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먼저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해요. 여러분, 원장님께서 부상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지만 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상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모두 길을 비켜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부상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야. 만약 너희가 우리 속이고 부상자들한테 약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을 거라고. 그 점에 대해선 모든 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업타운 인간들은 전부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우리 속였어.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 거머리 같은 김씨라는 놈을 위해 고층 빌딩을 지어줬더니만 결국에 시궁창으로 쫓아냈지. 빨리 우리 아이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아무런 소리도 내질 않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배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열이 있네요. 뇌출혈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빨리 병상이랑 무균실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아이를 안고 계신 방식이 아이의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게 아이를 맡겨주시겠어요? 꼭 살려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이는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지금 환경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우지레요. 집사가 되기 전에 군대에서 군의학을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쓸모없진 않은 것 같네요. 요양원은 사람 뼈도 발라먹는 악랄한 곳이야. 그 사람 삼위성체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곳은 외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사람들은 모두 괴팍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을 부릴 때 즐거워하는 것 같던데요. 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줘서 감사해요. 아니요. 결과적으론 제가 해결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쪽과 약자 사이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강경한 방법만이 양측을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군중 속에서 당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건 저한테 큰 놀라움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석양을 가렸네요.
아쉬운 건 여전히 N2X 원료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조직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니.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그 뿌리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어느 쪽이든 조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건 똑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N2X 원료의 배후에 숨겨진 공급망이 있다는 건 알게 됐잖아요. 결국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그러고 보니 저희가 이재민과 요양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작전은 순조로웠나요? 역시 결국 도우러 갔구나. 당신이 임시 기지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나답네요. 다음엔 날 선택해줘요. 그럼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죠. 엄반장님과 국제치안관의 협조하에 저희는 호텔의 창고를 통제했습니다. 업타운이랑 다운타운의 각 필요한 곳으로 물자를 이미 운송했어요. 현재 물량이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의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소독약은 심각하게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비만이나 당뇨같이 부자들의 병만 치료하던 의사들이라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거기다 제가 듣기로 현재 신지가 섬과 남항베이 사이에는 항공편만 있고 선박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 쓰나미의 위험성이 아직 존재해서 해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 부분은 이미 내가 다 계획해뒀으니까요. 화인의 구조대가 출동해서 생활물자, 응급약품, 의료팀 모두 하루 이틀 안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김 선생이 남긴 용병들을 동원해서 수색이랑 재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모두 작전이 순조로운 것 같네요. 우리 말만 듣지 말고 강혁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저도 괜찮아요. 중간에 실패할 뻔했지만 결국 이미진을 설득했어요. 진익회가 계획을 포기하고 이재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벌써 1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해요. 이걸로
후속 구조의 부담은 덜었지만 진이쾌는 이미진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 이전에 잠입했던 요원이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국제 치안관은 원래 그들을 체포할 생각이었거든요. 비록 이번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긴 했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어요. 이미진이 자수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큰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던 진익회 두목이 자수했다고요? 대략 30분 전이에요. 마침 제가 현장에 있었죠. 의진이 형님, 이재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다행이네. 모두들 수고 많았다. 형님. 이무진 씨, 당신을 불법 범죄 혐의로 괜히 힘 빼지 마시죠. 제가 자수할게요. 다들 어째서... 재현아, 앞으로는 너 스스로 잘 돌봐야 한다. 문사숙이 돌아가신 뒤로 계속 진익회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건 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깨끗하지 않아서야. 앞으로 신지가 섬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 모두 새로운 삶을 살 테고. 형님도 신지가 섬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 나도 이제 내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지.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강재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바깥 세상에도 좀 나가보고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안 갈래요. 이곳에 남을 거예요. 그래, 섬은 아직 재건이 필요해. 너도 도움이 될 거야. 형님, 여기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이 형님은 잘못된 일을 했으니 이제 속죄하러 가야지. 아마 죽음으로 사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진익회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지가 섬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 같네요. 네, 남항베이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조만간 신지가 섬이 질서 있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스피커폰으로 받아. 아가씨, 안녕하세요. 토마스 닐슨입니다. 파티에서 아마 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김 선생? 백장님은 제게 김 선생이라는 가명을 써서 백장님 대신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유 선생님이 안지명이란 신분으로 섬에 오신 것처럼요. 여기에서 저희는 항상 다른 신분을 연기하고 있었죠. 아가씨가 유산 전문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일부 유산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호텔 펜트하우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지금 같은 열악한 도로 사정엔 이동이 조금 어렵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변호사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유산입니다. 네, 이 섬은 이미 망가진 데다 백정님에게도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요. 누구에게 소유권을 줄지는 변호사님의 선택에 달려있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요. 치안관의 조사가 끝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면 잠수함을 빌려 백장님을 찾으러 가겠죠.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끝까지 백장님을 지키겠다고 릴리 부인께 약속했으니까요. 비록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진 못했지만 언젠가 모자가 함께 묻힐 수 있기를 바라요. 백장님은
부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인이 백장님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장님의 말씀대로 변호사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시군요. 찾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백장님의 시간은 릴리 부인이 사망하셨을 때 멈췄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겠네요. 스타우폰 카페가 아니라 비엘은 그린으로서요. 안녕히 가세요, 변호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